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정답 해설지를 절대 제옥쌤입니다. 기존에는요 제가 파트 7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보여드렸죠. 오늘은요 문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파트 7을 어떻게 리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파트 7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파트 7 공부법이라고 했을 때 혹은 파트 7 리뷰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처음 떠오르세요? 혹시 패러프레이징이 떠오르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익 공부가 처음이 아니라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돌려 이야기하지 않고요. 결국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파트 7을 공부할 때 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지 않고 파트 7은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해야 하냐. 제가 실제로 650점에서 900점을 달성한 친구의 문제집을 부탁을 해가지고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리뷰를 했었고 제가 거기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파트 7을 어떤 식으로 리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파트 7을 공부할 때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조금은 생뚱맞지만 저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ETS에서 출간한 많은 교재들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결국에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갑자기 내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끈다든가 혹은 조금 튀어 보이고 싶다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했을 때 여러분 파트 7 실력이 는다면 나도 그냥 이 패러프레이징을 장려하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파트 7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 교재들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일까? 이 패러프레이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을 바꾸어 표현하는 것. 그러면 이 패러프레이징이 왜 유독 토익 과목에서만 많이 보이는 걸까요? 파트 7 문제를 풀 때 지문 독해를 하잖아. 나름 지문이 잘 읽혀서 독해를 잘 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러 오겠죠. 문제를 풀러 와서 보기를 A, B, C, D 읽는데 보기 또한 헷갈리는 내용이 없었어.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 문제의 어떤 내용과 보기의 어떤 내용을 매치를 시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파트 7 지문에 10년 10 years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 years라는 표현이 보기에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decade 같은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매치시키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제가 한국어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오전, 오후 수업 교차 수강 가능. 이 표현이 뭘로 바뀌어서 쓰일 수가 있냐면 오전 오후 모두 수강 가능, 오전 오후 네 마음대로 수강 가능, 오전 오후 번갈아 수강 가능, 오전 오후 왔다 갔다 수강 가능.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교차 수강이라는 단어가 네 마음대로 수강 가능, 번갈아 수강 가능, 모두 수강 가능, 왔다 갔다 수강 가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거 묶어서 기억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사실 방금 이런 것들 따로 정리해둘 필요 없잖아. 문맥상 이 단어가 보기에 이 내용과 매치를 이루네 하면서 그냥 스스로 정리하고 깨닫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파트 7은요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나 단어, 표현 등이 그대로 보기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뀌어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훈련해둬라, 연습해둬라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정말로 연습을 해야 될 것만 같아. 실제로 ETS 교재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이 공식 종합서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정의가 맞진 않는데요.
이 패러프레이징이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동의어잖아, 유사어잖아. 왜 파트 7만 오면은 동의어 유사어 훈련을 하냐라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파트 5는요 빈칸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파트 7은 있잖아, 그냥 글이 줄줄줄줄 있는 거잖아. 그냥 글을 조금 잘 읽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는 영역이잖아. 글만 줄줄줄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 노트에 정리해서 공부하는 느낌을 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패러프레이징에 관련한 노트를 만든다거나 뭐 족보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스탠스는 정말 이래요. 당연히 여러분들 연습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을 할애해서 노트에서 어떤 족보에서 따로 정리하면서 한두 시간 동안 이것만 외우고 있는 게 도움이 되냐고. 비효율적이잖아. 혹시나 여러분 만약에 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는 것에서 이미 도움을 받다거나 혹은 이걸 훈련하는 게 맞다고 믿는 분들은요 당연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패러프레이징 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비효율적인 방법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이 하라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 7은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극현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실제로 600점대에서 900점대로 바로 점프한 친구의 문제집을 받았고요.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리뷰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리뷰 방법은요 제가 수강생들한테 실제로 시키고 있는 리뷰 방법인데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 테스트 1부터 해서 테스트 2 이게 형광펜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테스트 3 4 그 다음 5 6입니다 7 8 9 여러분, 제가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테스트 1부터 테스트 10까지 정말 꼼꼼하게 리뷰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로 형광펜을 사용해서 리뷰하는 것을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1번 문제는요. 초록 색깔 형광펜을 사용했고요. 2번 문제는요. 노란 색깔 계열의 형광펜을 사용했고요. 3번 문제는 빨간 색깔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리뷰를 함으로써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1번 문제는 정말 웬만하면 상단부에 있구나. 2번 문제는 중반, 3번 문제는 하단부에 있구나.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깨닫는 시점이 와야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리뷰 방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표를 쳤다든지 별표 혹은 뭐 틀렸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꼭 리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정답 해설지를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답을 매기고 나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 왜 틀렸지 하고 정답 해설서를 보는 순간 파트 7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게 최악의 공부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정도는요. 사전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73번을 틀렸잖아. 그러면 정답 해설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분이 걸려도 되고요. 20분이 걸려도 되고 찾으라는 거야. 결국에 지문의 여기의 내용과 보기에 이 내용이 매치를 이루어서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분석하라는 거야. 그냥 당장 정답이 궁금해가지고 정답 해설서를 바로 보러 가지 말고 10분, 20분 계속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아, 왜 이걸 보지 못했지 하는 자책감도 들고요. 혹은
아, 1번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구나. 2번 문제는 항상 이쯤에 있네. 마지막 문제는 항상 이쯤에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파트 7 문제 푸는 문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도 무엇이냐면 강사인 제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학생의 형광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친구는 정답 해설서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매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해서 아, 이 내용은 여기에 있고 지문의 이 내용은 여기에 있었네를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리뷰를 한 거예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다가 정말 답답해서 모르겠을 때, 단서가 정말 찾아지지 않을 때 그 정도의 가끔 정답 해설서를 활용하세요. 그 외에는요, 정답 해설서를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매치시키시면서 스스로의 뇌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파트 7에 익숙해져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도 조금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 1번 문제는 항상 상단부에 있구나. 아, 연계 문제는 첫 번째 지문의 중반부, 하단부와 세 번째 지문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서 점수가 갑자기 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리뷰는요, 누가 흉내를 내라고 해도 못 내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했다라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에서 900까지 그냥 단기간에 바로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거야.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요, 이런 식으로 리뷰하는 것을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수강생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파트 7을 리뷰하셔서요, 빠른 시간에 점수 향상을 이루어내세요.